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철학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어렵고 복잡한 개념, 오래된 책 속에만 있는 이야기, 아니면 고대 철학자들이 진지한 얼굴로 토론하는 모습. 하지만 사실 철학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 매일의 선택, 그리고 중요한 순간의 결정을 내리는데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고민하죠.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이 옳은 걸까?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 질문들 속에 이미 철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감정을 조절하기 힘들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도덕적인 딜레마에 빠질 때, 그럴 때, 철학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우리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실용적인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토아 철학, 데카르트, 그리고 칸트의 가르침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법,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힘,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방법, 이 세 가지 중요한 가치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철학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동안 여러분이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원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만의 새로운 철학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원칙이 무엇인가요? 지금부터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감정의 파도 속에서 살아갑니다. 기쁜 순간도 있지만 화가 나고 불안하고 실망하는 순간도 많죠. 때때로 감정에 휩쓸려 후회할 말과 행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우리의 기분을 망치고 하루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불안과 스트레스에서 조금 더 자유로워지고 삶의 어려운 순간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라. 이 말은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깨달음입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 나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동, 날씨, 과거의 실수, 예기치 못한 사건 등입니다. 그리고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 생각, 감정, 행동, 반응 등입니다. 우리는 종종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화를 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고민하고 과거의 실수를 떠올리며 괴로워하고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걱정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것 때문에 내 감정을 소모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고통은 그 자체가 아닌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의견으로부터 온다. 예를 들어 길을 가다 누군가가 나에게 화를 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이 기분이 나빴던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내가 그 말에 상처받고 기분이 나빠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내가 그 말을 받아들이는 방식 때문입니다. 스토아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을 통제하라. 우리가 주변 환경을 통제할 수 없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이는 나의 태도와 반응은 내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세 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것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하세요. 불안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한 번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는 내가 바꿀 수 있는 걸까? 아니면 내 손을 떠난 걸까? 내가 바꿀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둘째, 감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멈춰서 생각하기입니다. 순간의 감정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화를 내고 싶을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멈춰서 깊이 숨을 쉬어 보세요. 몇 초만 기다려도 감정이 가라앉고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셋째, 감사 일기를 쓰며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기입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감정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매일 하루의 끝에서 오늘 감사했던 순간을 3가지씩 적어보세요. 이 작은 습관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우면 삶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불안할 때 이것이 내 통제 안에 있는 것인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화가 날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한번 멈춰보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키우면 작은 행복이 더 커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남기겠습니다. 여러분은 감정을 잘 다스리는 편인가요? 지금까지 감정에 휘둘려 후회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감정을 잘 다스려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 모두 더 평온하고 강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무엇을 먹을지, 어떤 길을 갈지, 누구를 만날지, 그리고 더 중요한 선택들. 내가 가고 싶은 길은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런데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내린 이 선택이 과연 맞는 걸까? 내 생각은 정말 올바른 걸까? 아니면 남들에게 휘둘리고 있는 걸까? 프랑스 철학자 르네 데카르트는 이런 의문 속에서 세상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분명한 진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 단순한 문장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철학적 선언 중 하나가 된 이유. 오늘 그 의미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데카르트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진짜일까?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은 과연 진실일까? 우리는 때때로 세상이 정해놓은 틀을 그대로 받아들이곤 합니다. 주변의 의견, 뉴스, SNS, 심지어 전통적인 가치관까지.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진짜일까? 데카르트는 말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지 말고 스스로 의심하고 검토하라. 하지만 끝없는 의심 속에서도 그가 유일하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 아무리 모든 것을 의심해도 그 의심을 하고 있는 나는 존재한다는 것이죠. 이 깨달음이 바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입니다. 데카르트의 철학에서 중요한 점은 생각하는 능력 자체가 우리 존재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돈, 직업, 외모, 환경이 아니라 생각하는 나 자신을 통해 정체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정말 내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순히 주어진 정보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가?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유튜브, 뉴스, SNS, 광고, 수많은 콘텐츠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믿고 행동할 때 그것이 진정한 나의 생각인지 아니면 남이 만든 생각을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논리적 사고와 자기 확신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데카르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3가지 실천 방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매일 10분씩 자신의 생각을 글로 정리하기입니다. 생각은 머릿속에만 두면 금방 사라지거나 흐려집니다. 하지만 글로 적으면 내 생각이 구체화되고 논리적으로 정리됩니다. 하루 10분 노트나 스마트폰에 오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을 짧게라도 기록해 보세요. 둘째, 남의 의견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는 습관 기르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라며 쉽게 따라가곤 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이게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진짜로 동의하는 걸까? 셋째, 무조건 믿지 말고 왜? 라고 질문하며 사고력 키우기입니다. 무엇이든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 정책은 왜 만들어졌을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뭘까? 내가 이 결정을 내린 진짜 이유는 뭘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이 있는 사고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생각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데카르트가 말한 것처럼 생각하는 나 자신을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기보다 나만의 논리와 철학을 가져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생각하는 나 자신을 믿어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생각을 얼마나 신뢰하시나요? 혹시 주변의 시선이나 외부의 목소리 때문에 자신의 생각을 쉽게 흔들린 적이 있나요? 아니면 자기 확신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사고했던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서로의 의견을 듣고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출근길에, 길을 건널 때, 누군가를 도울지 말지 고민할 때, 작은 거짓말을 할지 말지 망설일 때,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이 정말 옳은 걸까? 내가 하는 이 행동이 도덕적인 걸까?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더라도 옳을 것인가? 이 기준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칸트의 도덕 철학을 통해 우리 삶에서 윤리와 책임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도덕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법이나 규칙을 지키는 것이 곧 도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단순한 규칙 준수가 아니라 진정한 도덕적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거짓말을 해도 될까?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거짓말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지만 칸트는 이렇게 묻습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 만약 거짓말이 보편적인 행동이 된다면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즉, 거짓말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진실의 가치가 사라지게 됩니다. 남을 이용해도 될까? 우리는 가끔 누군가를 이용하면 더 쉽게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타인을 단순한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하나의 목적으로 대하라.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 있는 존재이며 우리는 상대방을 목적 그 자체로 대해야 합니다. 도덕적인 행동은 손해일까?
때때로 정직하고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손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도덕은 타인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삶을 사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떳떳한 삶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칸트의 철학을 바탕으로 3가지 실천법을 소개합니다. 첫째,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이 행동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는가 자문해 보세요. 내가 하는 행동이 다른 사람도 해도 되는 일인지 고민해 보세요. 만약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한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둘째, 단기적인 이익보다 장기적인 윤리적 가치를 고려하세요. 당장의 이득보다는 길게 봤을 때 이 결정이 나에게 그리고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해 보세요. 정직함과 신뢰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강한 힘을 발휘합니다. 셋째, 도덕적인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지켜나가세요. 주변 환경이나 유행에 따라 도덕적 기준이 흔들리지 않도록 자신의 신념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싶은가를 고민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도덕적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때로는 작은 유혹이 더 편해 보이고 솔직함과 정직함이 손해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칸트의 철학이 말하는 것은 단순합니다.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라.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 행동만을 하라. 타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윤리적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이 따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혹시 과거의 도덕적인 선택을 고민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니면 윤리적이지만 손해보는 선택을 한 적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우리의 대화가 더 깊이 있는 철학적 고민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철학을 탐험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학문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철학을요. 스토아 철학을 통해 감정을 다스리는 법을 배웠고, 데카르트를 통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길렀으며, 칸트를 통해 윤리적인 삶의 기준을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 가장 와닿았던 철학자의 조언은 무엇인가요? 어떤 철학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가져올 것 같나요?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감정에 휘둘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춰 살아갈 때도 있죠. 하지만 오늘 배운 철학이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화가 날 때, 스스로의 길을 고민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당신의 인생을 결정한다. 생각을 바꾸면 감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감정을 다스리면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철학자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철학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